요즘 양주 지역에서는 파라곤 같은 신규 분양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또 대책을 자꾸 내다 보니까 혼란스러워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묶으면서 서울 전 지역을 이렇게 규제한다는 게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많이 반시장적이고 과하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사실 의정부나 양주 지역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규제지역 이해지역이니까 반사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규제가 한번 나오면 여기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길게 봐서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 정책은 없는 거니까요. 풍선 효과가 없게 하기 위해서 노도강까지 다 묶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집을 사야 하는 사람이 규제지역으로 대출이 적게 나오거나 거래를 허가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해서 그냥 집을 안 사고 가만히 있겠어요? 상대적으로 대출이나 거래가 편한 김포나 의정부, 양주 같은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는 없을 거고요. 결국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양주시 분양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앞으로 이게 또 어떻게 흘러갈 건지 개인적인 의견도 드려볼게요. 최근에 양주 지역에 분양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계약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분양단지가 회천중앙역 로제비앙이었어요. 저희도 손님을 모시고 가서 많이 계약을 체결하긴 했는데요. 영상을 촬영하는 현재는 자녀 세대가 5세대만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로제비앙 완판이 다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될 것 같았던 로제비앙의 미분양이 어떤 식으로 완판까지 이루어졌는지 알려드릴게요. 회천중앙역 로제비앙은 4월달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서 여기 청약을 받았었고요. 당시에 양주역 제일풍경채하고 비슷한 시기에 청약을 했던 단지인데요. 그때 84 B타입은 구조가 아주 잘 나왔다는 평이 많아서 청약 경쟁률도 어느 정도 나왔고요. 그 밖의 타입들은 청약에서 좀 미달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분양 세대에 대해서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는데요. 이후에 차근차근 분양을 하다가 8월달에 GLL리움이 분양을 나오면서 분양가 차이가 7천만원 가까이 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자녀세대 동호수 지정 계약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회천중앙역 파라곤까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파라곤의 분양가나 이런 걸 보고 나서 결정하려고 생각들을 하셨었는데요. 파라곤 분양가가 5억 2,700만원에 결정이 되면서 3천만원 정도 저렴한 회천중앙역 로제비앙의 자녀세대 계약이 빠른 속도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84 B타입을 제외한 나머지 84 A타입은 진작에 분양이 다 끝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는 84 C타입도 완판을 다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천중앙역 파라곤하고 로제비앙은 입주 시기가 각각 28년 2월과 26년 12월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고민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는 로제비앙 분양이 다 끝이 났다고 봐야 되고, 남은 건 오늘부터 청약이 들어가는 회천중앙역 파라곤하고 덕계역 GLL리움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양주 역세권에 10월 23일부터 해서 분양권 전매가 풀리는 양주역 제일풍경채도 있기는 합니다. 일단 양주역 제일풍경채는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4일 만에 완판을 다 했었던 단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르는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이 중에서 저렴한 급매물들이 가끔 등장하기는 하지만 평균적인 프리미엄이 2, 3천만원 이상은 부르고 있는 상황이고, 옆 단지인 양주역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 10개 나와 있는데요. 실제 여기서 거래 가능한 매물은 더 적어서 물건이 거의 없어서 거래를 못할 지경에 있어요. 양주 역세권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 무이자 단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대금 대출을 받고 나서 입주까지 급할 게 없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물건 개수가 적었던 건 아니었어요. 양주역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전매 제한이 해제가 되고 나서 물건들이 다수가 나왔었고, 그리고 중도금 대출 실행 전까지도 물건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급매 잡으신 분들은 저렴하게 잡을 수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물건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나서는 더 이상 매물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나왔던 매물들도 보류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전매 제한 풀리는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도 아마도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세대수가 702세대로 좀 더 작아가지고 매물은 아마 더 귀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매 제한 풀리고 난 이후에 급매물들만 딱 빠르게 나가고 나면 물건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주 역세권의 분양권 프리미엄은 앞으로도 점점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엘렐리움 덕계역 같은 경우는 분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봐야 돼요. 여기가 입지는 덕계역 앞이라서 좋기는 한데 사실 회천중앙역 파라곤의 입지도 역세권으로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중심상업지역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지엘렐리움은 당분간은 파라곤 분양과 맞물려서 자녀 세대를 분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좀 겪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파라곤과 비교해서 우위가 있는 점도 있는데요. 현재 덕계역 주변의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파라곤은 분양가 상한제의 저렴한 분양가나 앞으로 개발될 거라는 미래의 기대를 반영을 해서 많이들 결정을 하시는 반면에 지엘렐리움은 이미 주변이 현재 다 완료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각 단지별로 장단점이 있으니까 본인의 선호에 따라서 잘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손님 중에는 회천중앙역 파라곤 다 보고 나서 인테리어나 이런 유니트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지엘렐리움을 결정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찌됐건 파라곤의 청약이 시작된과 함께 회천중앙역 노제비양 4차는 완판이 될 거고요. 옥정 대방 5차는 요번에 분양 일정이 또 연기가 됐어요. 분양 예정이 내년 3월로 잡혀 있는데요. 여기서 더 밀릴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도 너무 파라곤의 일정이 11월에 꼭 나올 것 같다고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작년부터 해서 계속 연기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하신 마음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방 5차의 분양 일정이 가까워지면 저희 채널에서 또 안내를 드릴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요. 아무튼 지금 사람들의 선택지에는 회천중앙역 파라곤하고 덕계역 지엘렐리움이 있고요. 의정부 지역 쪽에 생활권이 있으신 분들은 프리미엄을 주고 양주역 제1풍경채 쪽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회천중앙역 파라곤의 청약인데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내부 구조나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다 보여드렸지만 저는 사실 여기 3면 발코니 확장 구조라서 구조가 상당히 잘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같이 촬영하셨던 민달팽이님 같은 경우도 유니트 보고 나서 와, 이거는 청약 넣어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셨었어요. 그와 반면에 이제 인테리어는 솔직히 좀 호불호가 있었던 부분도 있어요. 앤틱한 가구를 들여가지고 올드한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 있었는데 사실 그건 상관없는 거잖아요. 뭐 본인이 가구는 다른 거 들이셔도 되고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가구나 이런 배치, 색감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앤틱한 느낌이 들어서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는 다른 가구를 배치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84B타입은 아주 모던하게 잘 나왔고요. 72타입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적어서 아마도 청약을 좀 넣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유니트만 봐서는 아마도 84B가 A보다 좀 더 선호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 미분양이 날 것 같은데 굳이 청약을 넣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면 솔직히 여기 청약에서 완판 안 되겠죠. 제가 그거 모르지 않는데요. 파라곤에서 청약자에게 우선 동호수 선정 기회를 또 준다고 하니까 이런 거는 청약 넣으셨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가장 좋은 로얄 동호수를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 선점해서 계약하실 수 있는 혜택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청약자에게 상당한 메리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고요. 사실 중요한 판단이 내가 여기를 분양받을지 말지에 대한 결정인 것이지 무슨 청약통장이 날아가냐 그냥 있냐 이게 내 집 마련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차피 분양받으면 청약통장이 있어봤자 유주택자라서 청약가점도 안 나오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분양을 받아야겠다고 결정하신 분들이라면 눈치 같은 거 보지 말고 그냥 청약하시는 게 더 좋은 동호수를 선점하는 데 유리할 것 같고요. 만약에 기다렸다가 대방 5차나 6차 이런 거 청약하실 분들은 청약하지 말고 기다리셔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서울의 노도강 지역이 전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의정부 지역이나 양주 지역은 규제 지역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풍선 효과가 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분양 시장이 가장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파라곤의 미분양이 길게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회천중앙역 로제비앙이 6개월 만에 완판했던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완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전에 양주역 푸르지오 분양할 때 분양받을 걸, 제1풍경채 위너스카이 그때 청약 넣었어야 됐는데, 회천중앙역 로제비앙이 저렴했었는데 라고 아쉬워들 하시지만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어차피 현재 기준에서 현명한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 파라곤 완판은 안 되겠어요. 과거와 같은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될 거고요. 대박 5, 6천 하면 그때 또 파라곤이 저렴했었네 하면서 아쉬워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되고요. 제가 파라곤을 보면서 느꼈던 건, 여기 지금 양주 시장 상황에서는 청약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완판 어차피 안 될 단지 아니라는 점이에요. 정말 여기 완판 안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저희 영상 구독해주세요. 그럼 몇 개월 뒤에 제가 회천중앙역 파라곤 분양 완판되었습니다라는 영상을 올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옥정 대방 5, 6차가 11월로 분양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경쟁까지 하면서 완판까지 시간 소요가 있을 수 있었지만 분양 일정이 연기된 상황에서 앞으로는 회천중앙역 파라곤이 가장 우선시되는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파라곤은 미분양 일부 나더라도 빠른 속도로 전세세대 계약들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여기에 발맞춰서 지에렐리움도 미분양을 소진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양주 역세권 쪽에 푸르지오나 제1풍경채는 분양 전매 매물들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상황이라서 금액 상승 여지가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이 사실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시작된 일부 지역의 폭등인데요. 그 원인 부분을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 금값이 막 2배가 올랐고 코스피도 많이 올랐고요. 코인도 올라가지고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집을 사려고 하는 상황도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실물 자산의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이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는 기능을 하는데, 지금 그거를 인위적으로 거래를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이번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들도 풍선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